20도씨의 탈산소 계수가 0.16/day이고 베이스는 상용대수에 따릅니다. 이때 10도씨에 대한 BOD5/BODU의 비율을 구하는 문제네요. 단, 세타값은 1.047로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문제를 보면 10도씨에 대한 BOD5/BODU의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탈산소 계수를 10도씨에 대한 것으로 보정을 해줘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탈산소 계수를 보정해 보도록 할게요. 보정식은 KT는 K20 곱하기 세타분의 T-20이 됩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10도씨에 대한 탈산소 계수이기 때문에 K10은 0.16 곱하기 세타 값인 1.047에 10-20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대입을 해보게 되면 0.101 데이의 마이너스 1제곱이 나오게 되고 바로 BOD 소모식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BOD 소모식인 BODT는 BODU 곱하기 1-10의 K1T가 되죠. 지금 보게 되면 BODU분의 BOD5이기 때문에 우항에 있는 BODU를 좌항으로 이항시켜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BODT의 T값이 5이기 때문에 바로 BOD5로 대입을 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BODU분의 BOD5는 1-10에 보정을 한 탈산소 계수값인 마이너스 0.101, 그 다음에 곱하기 T값은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0.69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탄올 300mg/L가 함유된 폐수의 이론적 COD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는 반응식을 구할 수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반응식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에탄올은 C2H5OH가 되고 그 다음에 산소와 반응하여 어떤 물질들이 나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탄소는 이산화탄소로 나오게 되고 H는 수소는 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탄소의 개수를 맞춰보도록 하면 좌항에 있는 탄소가 2개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도 총 2개가 발생하게 되고 좌항에 수소가 6개 있기 때문에 물은 3개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좌항의 산소는 1개, 그 다음에 우항에 있는 산소는 4개 플러스 3개이기 때문에 좌항과 우항을 같게 맞춰주기 위해서는 좌항의 산소가 6개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O2로 존재하기 때문에 몰비가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부분은 지워보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반응비를 이용하도록 할 텐데 무게비를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탄올의 분자량은 46이 되고 그 다음에 산소의 원자량은 16이기 때문에 2개가 있어서 3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때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300입니다. 300mg/L. 이거 대 X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문제 해설 부분에는 30mg/L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300mg/L로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비례식을 구할 때는 대각선으로 곱하면 되기 때문에 46 곱하기 X는 300 곱하기 3 곱하기 32가 돼서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냐면 46분의 300 곱하기 3 곱하기 32가 됩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626.09 mg/L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반응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인데 조금 문제가 특이합니다. 이론적인 인농도를 구하는 것인데 이때 BOD5와 질소와 인의 비율이 100대 5대 1이고 탈산소 계수가 주어져 있을 때 BODU는 COD로 가정해서 풀도록 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반응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글루코스는 C6, H12, O6이 되고 그 다음에 산소는 아직 미정. 그래서 탄소가 6개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6개 발생. 그 다음에 수소가 12개 있기 때문에 물도 6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산소의 좌우를 맞춰주게 되면 산소의 몰비는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분자량의 비율로 한번 산소의 양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루코스의 분자량은 180. 마찬가지로 산소가 2개 있기 때문에 32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글루코스의 양은 500 mg/L. 이때의 X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의 X값은 BODU, 즉 COD 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X값을 구해보도록 하면 X값은 180분의 500 곱하기 6 곱하기 32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533.3333mg/L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BOD5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BOD6 값을 BOD5로 전환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BOD6 값을 구했고 두 번째는 BOD 소모식을 이용해서 BOD5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OD T는 BOD U 곱하기 베이스가 상용대수 기준이기 때문에 10 K1T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BOD5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BOD5는 533.3333 곱하기 1-10에 탈산소 계수는 0.1로 주어져 있으며 T에는 5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BOD5 값은 무엇이 나오냐면 364.6785 mg/L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BOD5 100이 있을 때 E는 1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BOD5의 100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BOD5를 구한 것에 나누기 100을 하게 되면 약 3.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반응식과 반응비 그리고 BOD 소모식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네요. 화학 흡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화학적 흡착은 물리적 흡착과 비교해서 잘 출제되기 때문에 두 개의 특성을 모두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1번 보기 먼저 보도록 할게요. 흡착된 물질은 표면에 응축되어 여러 개의 겹쳐진 층을 형성한다고 하였는데 여러 개의 겹쳐진 층을 형성하는 것은 화학 흡착이 아니라 물리적 흡착입니다. 따라서 화학 흡착은 여러 개 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층 흡착을 하며 단층 흡착이면서 비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틀린 보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기타 특성들도 같이 암기해 주시는 게 좋은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강의에서도 한번 언급되었던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자정상수의 영향 인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자정상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정상수는 K1분의 K2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K1은 탈산소 계수, 이때 K2는 제포기 계수입니다. 제포기 계수는 말 그대로 대기 중에 있는 산소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탈산소 계수는 탈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속에 있는 산소가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탈산소가 됩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탈산소 계수는 제포기 계수에 비해서 계수의 비가 크고 또한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감소하는 용액의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 내부에 있는 분자들이 운동이 활발해져서 내부에 자리가 없게 되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공기가 내부로 들어오기가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자정상수는 수온이 높아질수록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탈산소 계수가 일정하다고 보았을 때도 수온이 증가하게 되면 용해도가 감소하게 돼서 제포기가 되는 확률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이 자정상수에 대한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특성이 있고 식도 같이 암기를 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대사 중 동화작용을 가장 알맞게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 자,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부분이지만 가물가물할 거예요. 자, 동화작용을 쉽게 생각하면 동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동화되었다는 무엇이냐면 그룹을 형성돼서 더 큰 것이 되었다고 생각해주면 되기 때문에 1번, 2번을 보게 되면 어떤 잔여 영양분들이 세포 물질로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과 2번 중에 골라주면 되는데 뒤에 ATP와 ADP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았을 때는 ATP는 트리, 그 다음에 ADP는 D로서 ATP는 3개가 있는 것, ADP는 2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동화작용은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 해서 2번으로 찍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때 ATP와 ADP는 에너지 개념입니다. 에너지 개념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한 개 사용함으로써 물질이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ATP와 ADP를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COD 구하는 문제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응비를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포름알데히드 CH2O는 산소와 반응하여 탄소가 1개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1개, 수소가 2개 있기 때문에 물이 1개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수를 비교해보면 그냥 몰수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COD는 산소의 양이기 때문에 몰 곱하기 산소의 분자량을 해주면 되고 TOC는 탄소가 몇 개 있냐이기 때문에 탄소가 1개이기 때문에 1 곱하기 12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COD에는 무엇을 대입하면 되냐면 몰비 곱하기 산소의 분자량, 그 다음에 TOC는 탄소의 개수이기 때문에 1개 곱하기 원자량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2분의 32이기 때문에 이 값은 약 2.67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150kl/day의 분뇨를 포기하여 BOD의 20%를 제거하였습니다. BOD 1kg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공기 공급량이 60m 세제곱이라고 했을 때 시간당 공기 공급량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분뇨의 BOD는 2만 mg/L로 주어져 있네요. 지금 보게 되면 BOD가 제거함에 따라 필요한 공기 공급량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BOD가 얼만큼 제거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BOD 제거량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BOD는 어떤 것에 대한 제거량을 보는 것이냐면 분뇨 BOD를 기준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먼저 첫 번째 BOD 제거량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계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밑줄을 쫙 그어주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분뇨는 2만이 있네요. 먼저 2만 mg/L가 존재합니다. 이때 들어오는 유량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량은 150kL라고 했는데 이때 킬로 단위는 기초 부분에서 배웠다시피 10의 세제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리터로 표현하게 되면 15만 리터 퍼 데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제거량이기 때문에 분뇨의 양에서 BOD는 20%가 제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100분의 20을 곱해주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단위는 킬로그램당 제거되는 공기의 부피이기 때문에 이때 미리그램을 킬로그램으로 전환시켜줘야 됩니다. 이때 1kg은 10의 6제곱 미리그램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600kg per day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거량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당 공기 공급량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즉 600kg per day의
뭘 곱해주면 되냐면 60m 세제곱 퍼 데이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지금 보게 되면 데이가 아니라 킬로그램이죠. 그래서 60m 세제곱 퍼 킬로그램을 해주면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시간당 공기 공급량이기 때문에 이 데이의 값을 hour의 값으로 바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루는 24시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1500 미터 세제곱 퍼 hour라는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질환경 기사를 풀다 보면 이렇게 단순 단위환산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선을 긋고 푸는 것도 좋고 이처럼 단위환산에 능통하다면 2번처럼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1번처럼 푸는 걸 추천드리기 때문에 1번, 2번 방법 다 해보시고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회차 수질오염 개론에 대한 기출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